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돈 되는 라디오 포트폴리오는 돈 되는 라디오 멤버십 서비스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뭐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서비스 이제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로 가입을 원하시는 분만 해주시면 되고, 뭐 이제 토론을 댓글을 통해서 기업에 대한 이야기하고 하니까요. 오늘은 화면에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보고, 그 다음에 애플에 대한 이야기도 시간이 되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애플이 이제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에요. 이제는 서비스 매출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 다음에 앱스토어 매출이 600조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모바일 상거래 뭐 그런 이야기 한번 좀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 해볼 거고요.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다뤄보죠. 이제 뭐 실명을 거론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중국 회사로 스카우트 되셨다가 결국에는 이제 돌아오셨죠. 이 우리 돈 되는 라디오에서는 뭐 처음에 스카우트 될 때부터 이제 이 장원기 전 삼성전자 사장님의 이슈를 다뤘었는데, 그때는 익명으로 제가 다뤘었죠. 그래서 조금 아쉽다 뭐 이런 말들을 했었는데, 뭐 욕을 하거나 뭐 그런 건 절대 없고요. 뭐 그때 녹음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의 있게 이제 조금은 이제 아쉽다 정도의 표현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중국의 OLED DDI 회사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 그러니까 구동 칩 회사 ES윈의 부회장, 우리나라로 치면 부총경리직인데 정확히 말하면 거기를 그만두고 4개월 정도 아마 다니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만두고 우리나라로 돌아오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게 옮기신 후에, 근데 삼성전자의 중국 지사 사장까지 하신 분인데 이게 논란이 될 거란 거를 그동안 수차례 뭐 디스플레이든 반도체든 국내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유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언급드렸지만 중국의 어떤 디스플레이 업체는 그 회의를 한국어로 하는 수준까지 이제 한국 기술 인력 유출이 심해졌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삼성이나 뭐 SK나 이런 데서도 엄청나게 제재나 뭐 소송도 있었고, 근데 이런 거를 그 뭐 진심이 어떻게 됐던 논란이 될 거라는 것을 예측을 못 하셨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논란이 어쨌든 아주 심해서 장전 사장님이 결국에 이제 누를 끼치면, 후배에게 누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ES윈을 그만뒀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삼성전자에서 40년 동안 일하셨던 분이에요. 반도체 쪽에서도 조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과장급 이후에는 디스플레이 쪽으로 넘어가서 LCD 그리고 OLED 이런 쪽에서 획을 그었다라고 뭐 언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제 그만두고 돌아오셨다가 뭐 끝이고요. BOE의 창업자가 만든 회사죠. 그래서 왕둥성 회장님이랑 아마 이제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분과의 의리를 통해서 그쪽으로 갔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나마 그래도 삼성전자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나라와의 의리를 이제 먼저는 아니고 나중에나마 늦게나마 선택을 해주셔서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최종적이지만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악플 같은 거보다는 그래도 올바른 선택을 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뭐 네이버 뉴스나 이런 데서도 그런 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장 전 사장님이 그런 러쉬를 하고 나서 뉴스에서 언론에서 많은 이슈가 되고, 실제로 많은 IT 회사들에서 이직 러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향후에 또 만약에 이런 게 관습화되고 뭐 이런 거라는 것은 국내에서 기술력을 쌓고 경험을 쌓은 다음에 중국은 연봉에 막 5배씩 주니까 마지막에 중국 연봉으로 한번 튀기는 이런 거가 관습화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저는 뭐 대한민국을, 우리나라 기술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마디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결국에 트럼프가 결국에 모든 거를 좌지우지하니까 트럼프라고 적였는데, 정확히는 미 상무부에서 화웨이 제재 완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결국에 화웨이를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화웨이는 통신 장비가 결국에 주거든요. 그 통신 장비에서 5월이었죠. 화웨이를 지난해부터 사실 시작된 이슈인데 그동안 계속 제재가 강화됐죠.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뭐 해외 업체가 화웨이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막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도 미국 걸 이용해서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25% 이상 뭐 그런 가이드라인도 정해가지고 화웨이를 계속해서 밀어붙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화웨이와 거래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금지령을 좀 개정해가지고 공표를 하겠다라고 나왔고요.
지난해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던 어떤 그런 이유들이 결국에 미국 기업들과 화웨이와의 어떤 정보 교류에서 뭔가 기술 유출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주였는데, 이번에 화웨이와 미국 기업이 또 어떤 협력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미국 상무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화웨이가 뭐 다른 쪽에서는 모르겠는데 이 통신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2위죠, 세계에서. 이제 그런 쪽에 5G 그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서 5G 쪽에서는 한때 1위도 하고 했었고, 근데 화웨이가 그래도 세계 1위인 것은 이제 뭐 데이터는 사실이기 때문에 미국이 일단은 어느 정도 교류를 하면서 R&D를 추진해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의도가 반영된 결정이 아니었나. 그래서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뭐 아예 뭐 이제 철회하고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교류를 허용한다, 뭐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화웨이도 화웨이지만 중국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제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5G 쪽만큼은 5G 서비스업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꽤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퀄컴이 레티 모바일이나 자율주행하는 그 텐선텍, 그리고 클라우드 게임을 하는 다롱윈이나 이런, 그 레티 모바일은 그 연결 서비스를 개발 R&D하는 업체고요. 중국의 5G를 통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에 꽤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제재는 제재고, 투트랙으로 제재는 제재고, 뭔가 중국이 잘하는 그거에서는 또 교류를 하고, 뭐 요런 전략을 짜고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뭐 요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이게 어떠니, 뭐 중국이 또 기술을 어쩌고 뭐 특허가 어쩌고, 이 내용 그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사실관계 정도만 이번 이슈에 대해서 짚고 애플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애플의 매출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물론 수익성이 어마어마하죠. 수익성이 어마어마하고 애플은 아무래도 프리미엄 제품 라인으로 이제 나가기 때문에. 근데 이번 연도 하반기에 이제 애플 12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애플의 이제 스마트폰 라인에 저가 라인들이 추가되기 시작했거든요. 중저가 라인. 그리고 프리미엄도 가격을, 원래 프리미엄이던 애플의 라인도 가격을 좀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애플도 어렵나, 애플이 좀 뭔가 위기에 처해서 뭔가 이제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제 주위에 가끔 있었는데요. 그것은 애플을 스마트폰 메이커로만 봤을 때는 그 말이 이제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원래 프리미엄으로 수익성을 추구하던 업체인데 가격을 내리면 볼륨은 좀 커질 수 있겠지만 당연히 전체적인 수익성 악화는 피할 수 없겠죠. 하지만 애플이 진짜 추구하는 게 뭐냐면, 애플은 이제 서비스업 기업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이제 애플한테 있어서 그 스마트폰 기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 물론 거기서도 수익성이 엄청 나니까 그것도 그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거지만, 사람들을 일단 모으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통해서 뭐 애플 TV가 될 수도 있고 애플 앱스토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거기서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애플이 지난해 앱스토어에서 총 627조 정도를 벌였거든요. 그게 한 5천억 달러 정도 그 넘는 돈인데, 그 중에서 모바일 상거래 어플리케이션에서 많은 돈을 쓸어갔고, 중국의 비중이 또 거기서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돈을 많이 애플이 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애플이 이제 더 이상 뭔가 하드웨어만으로 이제 돈을 버는 업체가 아니다, 이런 앱스토어 같은 서비스, 애플 TV 같은 서비스, 거기 안에는 뭐 광고가 될 수도 있고, 유료 앱의 게임 다운로드가 될 수도 있고, 뭐 인앱 같은 구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있겠죠. 여행, 승차 공유, 음식. 그러니까 어플은 사실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노력해서 니네들이 이윤을 창출해라. 마치 구글이 이제 유튜브를 만들어 놓고 유튜버들이, 뭐 저처럼 유튜버들이 알아서 일을 하면서 반 정도는 구글이 떼가잖아요, 다. 그러면 구글의 돈을 유튜버가 벌어주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자기의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플랫폼의 형식을 띠면서 단순한 그런 형태가 아니다. 하드웨어적인 회사의 형태를 뛰어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어, 또 있고 뭐 중국에서 그 앱스토어 매출의 한 47%가 발생을 했고요. 미국에서 한 30%, 유럽에서 한 10%, 일본 한 7%, 뭐 그 정도로 중국에서 또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모았다. 뭐 요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결국에 이제 이런 애플에 대한 기업의 그 상징성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워런 버핏도 애플을 그 수년 전에 이제 투자하고 지금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그때 애플이 더 이상 하드웨어 제조업이 아니다. 애플은 이제 필수 소비재, 이제 소비재 기업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소비라는 것이 뭐 스마트폰 그 하드웨어 뭐 하나, 아니면 뭐 폰 하나, 그것을 필수 소비재다라고, 아니면 브랜드 파워 뭐 그런 걸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힘, 그리고 뭐 그 브랜드 파워를 기반으로 한 사람들이 애플이라는 이름으로 했을 때 스마트폰 판매량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아이팟 이란 거, 그러니까 그 무선 이어폰을 내놓자마자 어마어마한 매출이 일어났어요. 그 애플이라는 브랜딩 위에 그 상품이 있으니까. 다른 데서 똑같은 무선 이어폰을 내놨어도 그 애플이라는 브랜딩을 가지고 안 나왔으면 그 정도 가격에 내놓지도 못했고 그만큼 수익성을 발생시키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거는 뭐 물론 브랜드에 따라 다르겠지만 스마트폰 메이커들 중에서는 화웨이가 내놨어요. 그만큼이 나왔을까요? 물론 삼성, 제가 사랑하는 기업이지만 애플이 그 팬덤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그거에 의한 그 수익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하드웨어적인 가지치기로도 어마어마한 수익성을 만들지만, 그 애플이라는 생태계 안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가지치기, 또 서비스업 매출, 이런 거가 애플이 지금 이제 주가 되고 있다. 하드웨어를 넘어서서. 요 정도에 대한 이야기 한번, 애플에 대한, 기업에 대한 어떤 방향성, 그리고 좀 달라졌다. 뭔가 애플이란 기업이 이제 더 이상 스마트폰 업체가 아닌 것 같다. 뭐 그 정도의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